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주범 가칭 L이 호주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방치한 부부에게 과거 숨진 자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 들여다보기 전에 마침 아까 김근우 기자 연결할 때 위원님께서 이제 마이크 차시면서 데려오는 게 맞는가 싶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법원 어떻게 되는 호주 예. 안에서도 지금 이 속칭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 거 원래 그냥 네. A 씨라고 할게요. 이 A 씨가 지금 호주에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휴대폰 안에 그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들어와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들어와 있는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한다. 그걸 풀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게 15년이고 풀지 않으면 10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문을 다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게 친다면 호주에서는 이게 병합이 된다면 25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옛날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런데 김영란 그냥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 양형위원회에 있는 김영란 그 위원장이 야 디지털 성범죄 판례 없다고 이거 형 낮게 가면 안 돼. 이거 제대로 좀 형량을 한번 확보해 보자라고 네. 해서 조주빈 같은 경우는 43년을 받았으니까 제가 시청자님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호주법이 예. 적용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송환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이 A가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법 7조에 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대한민국 형법 안에서 그냥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주에서 15년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15년을 받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와서 하는 건 이거 이중 재판도 아니고 기팔리기 저촉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30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15년 받은 거 형기 산입하고 나머지 15년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형벌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경찰이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피해자 전부 다 대한민국 미성년자 9명의 미성년자의 1,200건의 영상물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좀 호주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보고 물론 호주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호주의 형사사법 주권이 포함되는 거는 맞지만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송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이 유력 용의자 L이 호주에서 검거가 된 건데 주요 혐의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지금 피해자가 9명의 미성년자였고 이 미성년자한테 저는 수법이 이건 그냥 제가 잔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잔인하고 나쁘고 입으로 담기조차도 악랄한 수법인 게 그 아까 불꽃 추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A가 사칭을 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는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그건 제가 머릿속에 상상인데 네.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어떤 성착취물을 보냈니? 내가 그 성착취물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를 도와줄게라고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형태로 그 성착취물을 받고 그걸 받게끔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성적 유해의 대상인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제3자들의 그 성적 유의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서 피해자 9명에 1,200건, 그중에 이제 한 600건 정도는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삭제라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삭제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게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에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고 미성년자의 인격을 지우는 그리고 그 미성년자가 정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의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씨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되고 호주에서 처벌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처벌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 호주에 보내서 다시 호주에서도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범죄는 정말 발본색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에서 L은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꿨습니다. 장기간 범행을 해왔는데 뭐 사실 8월 말에는 또 잠적하기도 했고 어떻게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찰에게 진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이 자칭 L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너무 좋은 공간이야. 이건 정말 범죄를 숨기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야. 네. 뭐 어떤 외국의 기관이 오더라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뭐 말할게요. 미국 FBI가 오더라도 나 못 잡아. 뭐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경찰 14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범죄는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니고 이게 초국가적 범죄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IP가 막 돌아다니면 그 IP가 돌아다니는 외국에 다 협조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140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A가 호주에 있는 게 특정되었고 이 A를 호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호주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이 서로 협업해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호주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합동으로 검거를 했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이러한 미성년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지금 140번 영장 받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특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경찰이 그 얘기했던 것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우리는 범인을 찾겠다라고 했던 경찰의 말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주 현지 경찰과의 어떤 공조 수사도 큰 성과를 보이는 듯한데 그 L이 지금 뭐 진술을 통해서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동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좀 시청자분께 편하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 공간은 비대면 공간이에요. 비대면 공간이고 조주빈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 아이디 몰라, 그 사람 몰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 단체를 범죄 집단 조직죄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A 씨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이걸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중간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뿌렸다면 경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 집단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범죄 집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 A 씨를 우리나라 대위로 데리고 오는 게 필요하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했는 사람이 25명일 거예요. 25명에 9명이 구속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계되는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범죄 집단 조직이고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범죄 집단이라는 건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면 내가 오른손이 영상을 만들고 왼손이 그 영상을 뿌린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서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집단이 만들어주고 집단 안에서 어떤 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네가 안 만드는 것 관계없다라고 법원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 네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 네가 만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범행을 너의 범행으로 옮겨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N번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N번방 사건이 N차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과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L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일단 호주 안에서는 호주법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렌식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초교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도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잠재적인 어떤 그 범인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형사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초기화시켜도 100% 우리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초기화시켰다 할지라도 숨어 있는 그 백도어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영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초기화가 안 되었대요. 이 안에는 그 성착취물 미성년자의 영상에 착취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거를 제작했다면 더 가중 처벌받는 것이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냈다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 그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 제작 처벌할 수 있고 영리 목적 배포 처벌할 수 있고 소지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호주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저희들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촘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옛날에 기억났어요. 태국에서 굉장히 악한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태국에서 태국법 위반을 저질러요. 그럼 태국법 위반을 저질렀으니까 태국 형사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의 생명을 무고하게 빼앗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검찰에 있는 국제형사과장하고 그 당시에 차관이 직접 태국에 부탁해서 우리나라 좀 보내줘.
우리나라 보내서 우리가 처벌하고 다시 너희 나라 보내줄게라고 해서 왔던 게 있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9명의 미성년자를 지운 사건이라면 범단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잠시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수사 마치고 다시 보내줄 테니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믿어주세요. 호주 일단 보내주세요. 우리가 조사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당신 형사사법 주권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보내서 우리 형사사법 주권도 지키고 호주의 형사사법도 지킬 수 있는 네. 양수협정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FBI도 못 잡는 거 한국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찰 관계자가 하는 말은 피해자에게 숨기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당부의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또 혹시라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피해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당부의 말씀 드린다면요. 제가 옛날에 아마 YTN이었을 것 같은데 모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이 성착취물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처벌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앵커분에게 제가 좀 야 이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로 죄가 아니고 관심받고 싶어서 이탈을 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어요. 이탈계라고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나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가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네.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피해자의 진정 어린 자기의 어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에게. 그래서 혹시 이런 피해가 9명인데 9명 이외에 혹시 이러한 A씨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유혹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국가기관에게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처벌받는다면 저도 목숨 걸고 여러분들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 사실 꼭 수사기관에 신고하셨으면 그래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화면 속의 경찰 관계자의 얘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를 네. 이란 말을 강조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YTN도 스토킹 관련 사건도 여러 건 뭐 보도하고 관련 재판들도 이제 보도하는데 최근 관련 기사 보시고 머리를 갸우뚱 아마 한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뭐 일반 스토킹 기사인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판결이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님.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은 불충분해요. 그래서 A라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고 B라는 판사가 다른 판결을 했다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단 어떤 그 인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무죄 판결을 2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인천에서 2번 다 무죄 판결이 왔는데 어떤 네. 느낌인가 하면 휴대폰에 이렇게 전화를 해요. 휴대폰 전화하면 벨 소리가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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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울리는 거는 이 전화기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향을 보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나오는 이 소리는 이 휴대폰 자체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소리인 예.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도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내용인 거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 판사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법문에 좀 충실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토킹법에서 말하는 음량이라는 거는 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하고 가는 게 그게 흔히 말해서 음량이나 목소리나 이런 거고 글자가 가야지 소리가 울리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전화번호는 휴대폰의 고유한 기능이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건 아니다. 이래가 2번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이해는 되시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유죄가 나왔는 거는 판사님의 시각이 바뀌었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이 휴대폰 전화를 이용하는 거는 그 소리는 그 소리 자체가 음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전화번호도 그 자체가 글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것은 유죄 판결이 나와서 과거에는 2번의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새로운 유죄 판결이 나와서 이 두 판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네, 하고 있다가 음량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처벌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님의 다른 생각은 이건 음량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성 변호사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게 법리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시청 여러분 약간만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예. 법은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해요.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유추는 되지 않지만 확대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도 물론 판사님의 두 분 다 의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의 판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휴대폰 전화를 받건 받지 않건 그것이 음량으로 소리가 나는 게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음량이건 음량이 아니건 그 글자가 이 휴대폰 기능에 고유한 기능이든 아니든 그 글자가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딱 끊었는데 한 30통, 40통이 확 올라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 네. 그것도 이미 전화번호가 누군지를 확인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30통을 1분 단위로 보냈다고 하면 그럼 충분히 저는 두려울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 계속적인 어떤 스토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따로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판사님의 생각이 조금 더 제 법리적 판단에는 이 과문하고 일천하지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두 번 무죄 나왔잖아요. 예. 그 무죄 나오는 것도 원래 피해자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저는 인천지검 그 검사장님하고 그 사건을 했던 이거는 뭐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일이라서 그 검사가 원래는 공소기각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유 무죄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두 개 무죄, 흔히 예. 말하는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투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상급심에 올라가면 하나의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런 어떤 생각에 다를 수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럼 좀 빨리 고쳐가지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고려해서 네. 이런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법문의 규정을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여성 변호사회가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죠. 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 다시 한번 좀 위원님과 함께 들여다보면 15개월 된 딸이 숨진 이후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온 정말 비정한 친부모가 붙잡혔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밝히겠지만 부검은 세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근데 지금은 언제와 누군지는 대략적인 알 수 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망 원인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밝힌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아니 그냥 이거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뭐 이게 흔히 말해서 그냥 뭐 자연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사망하면 아예 양육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양육비 수당을 계속 받아왔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망은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예. 이런 부정수급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국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치통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뭐 좀 보관하고 이렇다고 하는 참 전해드리기도 참 좀 비정하고 좀 불편한 그런 네네. 소식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태어난 지 100일 된 자녀가 숨졌던 사실이 또 추가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의 일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사망했는 것? 그 전에 100일 된 아이가 사망했는 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네. 경찰에서 부검했답니다. 그 100일에 예. 사망했을 때 부검했을 때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경찰이 제대로 했겠니? 이렇게 의심만 안 하신다면 이건 제대로 된 부검이 되었을 때 그냥 혼자 자다가 이렇게 질식사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연한 일치였지만 뒤에 있는 사망은 부검 결과는 자연사, 변사로 처리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